시작하겠습니다. 기세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CS라는 게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들 회사에 가시면은 이 VCS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VCS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각각 그 개발자들이 소스를 날짜별로 백업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아서 그것들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예전으로 그런 상황이 돌아오면은 그 파일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원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만들었던 소스가 어떻게 변화왔는지를 본인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인데, 주요 기능으로는 롤백 기능, 그 다음에 히스토리 기능, 트레이스 기능, 리커버리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롤백은 뭔가를 반영을 했는데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돌리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기능이라는 거는 어떤 역사로 바꿔져 왔는지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기능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뭐 때문에 생겼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리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 소스가 날아가는 거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리커버리 기능이 있습니다. 자, VCS 종류로는 예전에 처음 만들어진 거는 로컬 버전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로컬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RCS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버전별로 관리되는 거를 파일을 체크아웃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생긴 게 이제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입니다. CVCS는 이거는 버전 관리 서버가 따로 있어요. 초반에 회사에서 많이 쓰던 방식들이 이건데, 서버에서 직접 체크아웃을 해와서 파일을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체크인 해주고, 그래서 남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가져다 못 쓰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제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게, 중앙 서버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생긴 게 마지막으로 분산 버전 관리입니다. 이 분산 버전 관리는 어떠냐면, 자, 아까 집중식 버전 관리에서는 여기서 체크아웃을 해놓으면 맨 마지막 상태의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분산 버전 관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뀌어왔던 히스토리까지 있죠. 버전 1, 2, 3로 변해왔던 모든 것들을 같이 다 공유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분산 버전 관리 서버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이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기세 기초인데요. 버전 관리. 일단 기존의 방식을 보면은 각 버전별로 파일 A가 이런 버전 한번 수정이 되고, 버전 4에서 또 두 번째 변경이 있었고, 파일 B는 4번에서 생기고 5번에서 또 한번 변화가 있었고, 파일 C는 이렇게 버전 2, 3하고 5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시간 순으로 이제 관리는 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각 버전별로 각 파일들이 변경된 상황을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버전 관리 그 기세 방식인데, 기세 방식을 보면은 보세요. 각 버전별로 모든 걸 한꺼번에 묶어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파일까지 다시 저장시키는 게 아니고 그 파일의 링크만 저장합니다. 자,
Git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갈 때 우리 세 가지 상태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설명은 잘 들으세요. 자, 워킹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징 에어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Git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 워킹 디렉토리는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Git 디렉토리,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커밋으로 해서 완료가 된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뭐냐? 커밋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예요. 준비하게 되면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인덱스, 여기는 워킹 디렉토리 아니면 워킹 트리라고 부르고 이쪽은 Git 디렉토리, 레파지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지에 하겠다라고 하면 이 인덱스 쪽에 올라가고 인덱스 된 상태가 커밋이 됩니다. 그 체크아웃을 해오게 되면은 완료된 거에서 소스를 다시 가져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일의 변화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잠깐 볼게요. untracked, 추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unmodified, 수정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modified, 수정됐다는 거고, 얘는 staged, 아까 전에 얘기했던 staged, 인덱스 쪽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커밋이 된 거는 완전히 완성이 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네 가지 과정으로 파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트랙 되고 있냐? 트랙 됐으나 수정된 건 없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 됐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Git으로 들어갈게요. Git은 미리 설치가 됐고요. 지금 Git의 메뉴 구조를 보면은 GUI가 있고 커맨드가 있고 배시가 있어요.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는 건데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다 배시로 사용을 합니다. 배시는 뭐냐면 이제 유닉스에서 나오는 본쉘을 리눅스에서 다시 배시로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유닉스 커맨드, 그러니까 리눅스 커맨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 라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CLI죠.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볼게요. 그래서 유닉스 명령어를 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이런데 저는 C 드라이브 밑에다가 폴더를 넣고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이동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C 드라이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pwd 보면은 확인할 수 있고 무슨 파일인지 보면은 전체 윈도우 C 드라이브에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직접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mkdir 치시면 돼요. mkdir 치시고 여기서 my source라고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폴더를 이동해서 my source로 가면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스를 관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Git이 제대로 설치된지 한번 보시죠. Git을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 워킹 에어리어 돼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클론을 쓰던지 이닛을 써가지고 하면 된대요. 클론은 복제해 오는 거고요. 이닛은 지금 만들어서 내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닛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닛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됐냐면은 empty git 디렉토리가 생겼대요. mysource 밑에.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봤더니만 어떤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제부터 깃을 통해서 소스를 버전 관리를 할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마음대로 날리시면 안 되고, 여기에 보시는 게 헤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훅스, 인포, 오브젝트,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만 봐두시고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나와서 여기에다가 파일을 하나 생성하죠. 근데 일단 깃에 대해서 제 사용자 정보를 담아야지만 그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버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git config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 사용자 설정을 하겠습니다. 유저네임을 그랜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내가 앞으로 유저네임은, 내가 사용하는 이 깃의 유저네임은 그랜트로 쓰겠다는 거고, 이 앞에 글로벌 옵션은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할 때는 이 글로벌 옵션을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 메일 주소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git config 글로벌 유저 그 다음에 이메일,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로 쓰는 에디터를 뭘로 쓸 거냐 라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그냥 노트패드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편집기를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VI로 쓰겠습니다. VI로 쳐도 리눅스에 해당되는 VIM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닉스부터 써왔던 VI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에디터 라고 치시면 되고, VI로 줬습니다. 여기다 VIM, improve, 향상된 스타일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VI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죠? 현재 위치를 또 확인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시면 C 밑에 my sourc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스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마스터 기준이라는 거고, 나중에 브랜치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vi 써가지고 일단 hello .java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 vi 에디터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에스케이프 모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서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 모드라는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하고, 에스케이프 모드에서는 어떤 명령을 줄 때, 이렇게 에스케이프 모드에서는 제가 콜론 치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Q 하면은 나가는 거고요. W 하면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서트 모드로 가고 싶으면 에스케이프 모드에서 I를 주면은 바로 인서트가 돼요. 어펜드 하고 싶으면 A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로 가고 싶으면 에스케이프 모드에서, 지금 제가 에스케이프 여러 번 치고 있어요. 5 주면은 그 다음 줄로 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한 줄을 넣고 싶으면 Shift 하고 5 주면 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일단 작성하면, 지금 클래스명이 뭐였지? 헬로였죠? 헬로고, 자, 이렇게 소스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파일이 생성이 됐겠죠? hello.java라고 되어 있는데, 깃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커밋도 안 했고 지금 상태를 관리하는 폴더에 있기 때문에 얘는 git 스테이터스로 해서 해당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tracked 파일이래요. 아까 설명드렸죠. 트랙되지 않은 파일이에요. 아직까지는 git이 관리하지 않는 파일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hello.java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내가 완성을 시켜서 커밋까지 한번 시켜볼게요. 자, 스테이지 상황으로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git add라고 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덱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갔지?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닫았나?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덱스 에리어 쪽으로 가고 파일 위치에서 보면은 이 두 상태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untracked 됐다가 add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modified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를 놓으면 이 인덱스 쪽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커밋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add 해가지고 그랬더만 뭐라고 했냐면 더 파일이 오리지널 라인 엔딩 워킹 디렉터리로 해서 잘 올라갔다고 돼 있고 여기 상황을 보면 git 스테이터스로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전랑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빨간 글씨였는데 change to be committed래요. 커밋 되기를 기다리는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new 파일은 hello.java고 아까 전에는 onstage였거든요. untracked. 근데 지금은 대기 상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지, 아까 얘기했던 인덱스 쪽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커밋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커밋을 하면은 버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써줘야 돼요. 어떤 것들이 주로 바뀌었다. 근데 굉장히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품도록 써야 되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돌아갈 때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쓸 거냐면 init for the hello java라고 할게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다시 한번 git 스테이터스를 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졌죠? 왜냐면 커밋이 돼서 모든 추적 관리하거나 할 게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커밋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git 로그입니다. git 로그를 보겠습니다. git 로그를 봤더니만은 여기 보세요. 커밋이 이런 숫자로 되어 있고 헤드가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고 작성자는 그랜트고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가진 사람이다. 날짜가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남겼던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커밋의 뒤에 나오는 이거는 샤원으로 그 해시 값을 나온 건데요. 우리가 만든 지금 hello.java를 자바 오브젝트 그 파일 자체를 가지고 해시 값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파일명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파일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커밋을 한 걸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찾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창을 하나만 더 떼어볼까요? 여기서 git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요 날짜 시간들을 잘 보세요. 에딧 메시지가 추가됐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인덱스 쪽이 또 바뀌었고, 그 다음에 로그랑 오브젝트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브젝트는 뭘지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OC, 94, D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커밋된 게 뭐죠? OC죠. OC 폴더 들어가 볼게요. OC 다음에 뭐냐면 D5B2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OC, D5B2 이어지죠? 앞 두 자리만 뽑아서 폴더로 만들고 오브젝트. 나머지는 이 파일 명을 해시 값이 나온 것을 그대로 관리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오브젝트를 관리한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시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소스를 일단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인데 이렇게 적혀 있는 파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만들게요. test2.txt로. 그럼 총 파일은 3개죠. 지금 git 스테이터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면은 test2랑 test.txt가 언트랙 되고 있다고 나와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언트랙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가 요거는 오브젝트를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 자, 일단 test2.txt도 내용을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test.txt만 add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git add test.txt라고 치시면 되죠. 그리고 git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면 바뀐 게 어떻게 되냐면 new 파일이 test.txt로 해서 커밋될 상황으로 인덱스, 아까 이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커밋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아직 그 후보로 안 올린 거예요. 그리고 얘만 가지고 한번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커밋을 칠 때는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반드시 남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info test.txt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git 스테이터스를 보면 아까 전에 test.txt는 없어졌어요. 왜냐면 커밋이 됐으니까. 그래서 git 로그를 볼까요? 로그를 보면은 자, 시간 역순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init for the hello java였죠. 그 다음에 init.test에 대해서 작업한 것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커밋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hello.java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월드까지 포함시켰어요. 만약에 이런 식의 작업을 했으면 또 보면은 이 폴더에서 바뀐 것들을 다 감지하고 있거든요. hello.java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얘는 알고 있는 파일이래요.
근데 얘는 untracked 파일이야. 아직 한 번도 커밋을 하거나 관리용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고, 얘는 아까 전에 올라간 건데 수정이 됐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없어지냐.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파일이 언트랙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정된 상황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징 에어리에 올라간 상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커밋을 찍을게요. 근데 이번에는 커밋을 좀 간단하게 아까 전에 같이 들어가기 싫어서 빨리 치고 싶을 땐 이렇게 치시면 돼요. commit -m 하고 메시지 내용을 주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hello.java edit 이런 식으로 치시고 치면은 해당 파일 지금 이 작업을 했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스테이지 상황인 인덱스 쪽에다가 알려서 올려놔야지만 커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빼먹었냐면 add를 한 후에 해야 돼요. add hello.java 이렇게 하고 다시 저 커밋을 치면 되거든요.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git 로그를 보면 지금 세 번째 올라간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git 스테이터스도 한번 볼게요. 그럼 테스트 2.txt는 아직도 웨이팅 상황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파일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git이 처음 시작할 때 워킹 에어리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클론하고 이닛이 있다고 했죠? 클론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다른 데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일단 저희가 항상 강사님이 수업해 주신 내용을 공유하는 이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쵸? 학생관리 시스템이랑 뭐 해서 옛날에 자바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한번 클론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측에 클론 또는 다운로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 URL을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옆에 걸 누르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git 클론이라고 치시고 아까 전에 URL을 붙여넣겠습니다. 아이고 안되나? 제대로 복사가 안되네. 네, 아까 전에 그 URL 주소죠. 여기서 클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소스를 옮겨서 한다는 걸 이쪽에다가 넣어버렸네요. 제가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단 나중에 지우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클론 작업을 해온 거는 지금까지 모든 버전 관리가 됐던 것까지 다 같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현재 소스만 받은 게 아닙니다. 잠시만 옷 좀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디렉토리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스가 다 받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데이 02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소스들을 받아서 작업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옵션 중에 또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git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저 폴더까지 지금 관리 대상이 됐어요.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서. 근데 저는 테스트2만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테스트3.텍스트를 테스트3.텍스트로 카피를 하고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버전 관리할 거를 2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로 확인해보면 지금 2만 기다리고 있죠. 나머지들은 언택트 상황이고, 그래서 이 상황을 그리고 아까 전에 올렸던 테스트.텍스트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git 스테이터스 어떻게 되죠? 테스트2는 지금 인덱스 쪽에 올라갔고 커밋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얘는 뭐죠? 아까 전에 커밋 되는데 수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스테이지 쪽에는 안 올라갔다. 인덱스 쪽에는 안 알려졌다. 라는 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바라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테이터스에 보시면 -S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앞에 물음표는 언트랙트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M이 있고 A가 있어요. M은 뭐죠? 테스트는 모디파이 됐다. 근데 어디에? 요 앞칸하고 뒷칸이 있거든요. 뒷칸은 워킹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앞칸은 뭐냐면 스테이지 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add가 됐다는 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인덱스에서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바라볼 수 있고요. 이 스테이터스 S라는 거는 뭐냐면, git 명령어 보면 단축은 한 칸만 치고요. 대시를. 풀어서 쓰는 거는 길게 두 칸으로 칩니다. 숏이에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t dif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툴로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dim diff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 diff2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담아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예, 사용 가능한 리스트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좀 깔끔하게 서로 두 가지 상황의 변화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 diff는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밋 메시지가 번거로워요.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git commit이에요. -a를 주면 add 상황을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test.txt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m은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메시지를 같이 담겠다는 거예요. 커밋 메시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테스트2도 올라갔대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이 스테이터스부터 쳐볼게요. 없어졌죠? 그러면 제대로 올라갔다는 거죠. git 로그 쪽에 보니까 테스트 텍스트랑 테스트2.txt가 커밋 됐다는 아까 전에 그 제 메시지랑 같이 올라갔어요. 얘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커밋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줄여서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데, 한 번도 트랙 되지 않았던 파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게 안 먹어요. 한 번이라도 add가 된 상황이고 했을 때만 다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git에서 이제 파일을 제거하려면은 rm 명령을 쓰는데, 이제 스테이지된 대상만 관리 대상이고 강제로 rm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테스트2가 올라가 있는데 git rm 해서 테스트2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딜리트 됐대요. 테스트2.txt가. 그 소리는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얘가 스테이지된 대상만 관리이기 때문에 이 로그 쪽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git 잠시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테스트3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git add 해볼게요. test3.txt. 그리고 git 스테이터스를 보면 여기서 git rm 마이너스 test2.txt 페이탈 에러가 났어요. 매치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test2.txt에서 test3.txt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파일을 보면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테스트 3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 스테이터스를 보면 네, 리네임된 이거 자체를 포함해서 얘가 지금 애드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얘를 스테이지 됐다는 소리는 인덱스로 해서 커밋에 올릴 거죠. 근데 저는 커밋을 다시 하고 싶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테이지 된 이 상황에서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git rm test 3.text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git 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git이 변천되어 온 것들을 보고 시간 역순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git 로그 p라고 치면은 옵션에 git 로그만 보는 게 아니고 -p를 주면 패치된 각 버전별의 커밋 상황들의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보면은 A.text가 B.text 요 두 사이에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은 AA라는 게 앞쪽에서는 없었는데 뒤에 가서 AA에다가 DDD가 붙었다는 거예요. 아니, 없었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있었는데 ADDD가 붙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테스트 2.text는 디바이스 null, 그러니까는 없었는데 새로 생성돼서 한꺼번에 커밋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긴 로그가 너무 많아졌어요. 뭐 수만 건도 되고 할 텐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옵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두 개만 보겠다 하면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2 하면은 최신 걸로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3주면 3개까지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긴 로그 스탯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에. 아이고. 두 개 쳐야죠. 네, 스탯이라고 치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변화된 내용들 나오고 똑같이 여기 보면은 hello.java가 6번의 인석션이 있었고 이런 통계 사항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긴 로그 프리티가 있고 원라인이 있고 그래요. 근데 긴 로그 원라인을 많이 쓰니까 옵션 원라인이에요. 네, 한 줄로 나와서 조금 간결하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나중에도 유용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잠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긴 로그에 프리티 옵션 주고 프리티 옵션의 인자로서 포맷을 줄 거예요. 포맷을 H에 AN에 이건 작성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R 간략한 메시지 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랜트가 바꿨는데 8분 전에 바꿨고 18분, 27분에 바꿨고 이런 시간도 볼 수 있고 해당 내용만 딱 뽑아서 볼 수 있게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PPT가 자꾸 내려가는지 모르겠네. 다시 볼게요. PPT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프리티 옵션이라고 프리티 포맷 옵션이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커밋 해시부터 해서 트리 해시, 저자 이름, 저자 메일, 저자 시각 뭐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저자 이름하고 커미터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자는 내가 처음에 깃을 생성해서 쓴 사람이 저자가 되는 거고 커미터는 공동 작업을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남긴 거라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되는 커미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미터도 같이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래프 옵션이 있는데 그래프 옵션은 저쪽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되돌리기가 있어요. 내가 한 세트로 묶어서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감이 안 오시니까 일단 자, 이번에 기점 자바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해볼게요. 그냥 내용만 쓰겠습니다. 기점 자바.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두 개의 파일을 가진 프로젝트 단위가 만들어졌어요. 얘가 새로 묶어서 단위인데 얘네가 한 묶음으로 해서 커밋이 돼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git add 하고서는 git.java 하고 git 커밋을 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은 git.log를 보니까 git.java 프로젝트인데 git.java만 올라간 거예요. 깜빡했던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다시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git2까지 올리고 그래서 git2도 일단은 준비를 할게요. git add 해가지고 git2.java를 일단은 대기 상태로 만들고 얘를
그리고 깃 커밋까지 쳐볼게요. 근데 단축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자바 깃 점 자바 그리고 까지 올려버리면 안 돼. 자, 급하게 하나만 더 만들게요. 수점 자바까지 올라가고 깃3점 자바를 만들어서 얘 지금 빠트린 깃3가 있다고 하고 깃3점 자바를 생성을 애드를 해서 스테이지 상황으로 올리고요. 여기서 git commit amend라고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올렸던 거에 대해서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실수를 해가지고 커밋까지 해버려서 그런데 원래는 저 프로젝트에 합쳐서 올리고 싶었던 거였고 마지막 커밋 상태를 수정해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는 거는 마지막 상태에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소리예요. git3.java라고 쳐주시면 올라갔고 git 로그를 보시면 두 개가 하나로 묶여 있죠. 이제는 아까 전에 따로따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G3가 어멘드 돼서 아까 전에 올라갔던 거에 포함돼서 올라갑니다. 요건 나중에 깜빡했을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요. 아이고. 아까 전에 깃 자, 하나 더 할게요. 깃 포점 자바를 만들었고 얘를 이번에는 스테이지 상황까지만 올릴게요. 그러면 git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네, 뉴 파일이고 커밋 되기 전에 기다리고 있죠. 인덱스 쪽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봤더니만은 이거를 굳이 인덱스를 올릴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스테이지 상황에서 빼고 싶어요. 아예 언트랙트 파일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리셋을 해줍니다. add git 포점 자바 그리고 상황을 다시 볼게요. 없어졌어요. 언트랙트 파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잘못하다 보면은 스테이지 상황에서 커밋을 치게 되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올리기 전에 내가 스테이지 상황에서 빼고 싶어요. 그러면 이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git reset. 근데 리셋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리모트 저장소가 남았거든요. 리모트 저장소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선생님 괜찮을까요? 계속 브랜치도 설명 안 했네. 뒤에 가서 하고 이거 먼저 할게요. 리모트 저장소부터 하겠습니다.
자, 리모트 저장소는 뭐냐면요. 이거 그림을 좀 보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전에는 지금 로컬로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었거든요. 내 PC 내에서 Git 레파지토리를 관리해서 작업을 했던 건데, 공동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작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워크스페이스, 인덱스, 스테이징 에어리어, 그 다음에 로컬 리파지토리, 그 다음에 리모트 리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작업하고 커밋하기 전에 이 단계로 올렸다가 여기까지 올렸죠.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쓰는 것이 리모트 레파지토리고, 이거를 환경 구성을 해서 내가 위로 올리고 다시 받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방식에는 크게 자체 서버에다가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GitHub 같은 그런 사이트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로컬에서 리모트로 올릴 때는 푸시라는 명령어를 쓴다는 거랑, 그 다음에 리모트에서 로컬로 받아올 때는 패치라는 게 있고 풀이라는 게 있어요. 패치는 커밋 상태만 여기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풀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다가 워크스페이스까지 모든 소스를 다 같이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Git 클론에서 우리 강의 수업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 보셨죠? 그것도 리모트 저장소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한번 아까 전에 걸로 다시 가볼게요. 아까 전에 이 부분이었죠. 여기 Git 리모트라고 치면은 얘를 오리진이라고 불러요. 디폴트로 원천이 되는 부분을 오리진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름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폴트로 쓰는 게 오리진이니까 알고 계시고, 리모트 -v 옵션을 주면은 지금 이 리모트로부터 패치를 해오고 푸시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림 파일 자꾸 어디로 간 거지? 이건가? 네. 패치를 해오고 여기 업데이트 치고 풀 해왔다는 소리예요. 풀 하면은 내가 작업하는 디렉토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 작업 디렉토리는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2020을 다시 깔았었죠. 그 내용을 같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진은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거는 GitHub 밑에 있는 비트01 클래스 밑에 있는 자바 2020.git에서 가져왔다는 소리예요. 자, 어떤 것들을 가져온 다음에 맘대로 푸시해서 올릴 수는 없겠죠. 허락받고 같이 참여자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푸시 기능 가능 권한까지는 없을 테고요. 제가 이따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하나 나가서 소스2라고 만들고, 여기
후에서 보시면은 네, 제가 깃 리모트 해서 애드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같이 깃허브에서 하나를 검색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그냥 일단 할게요. 우리가 깃 SCN에서 제공한 다큐멘트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똑같이 써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뭐가 있냐면 이런 정보들은 생성되어 있는데 아무런 파일들이 없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커밋 정보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git fetch를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설명 잘못 드렸네요.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냐면은 리모트를 할 건데, 애드를 할 건데, 이 사이트로부터 가져올 거예요. 깃허브에 있는. 근데 얘를 pb라는 이름으로써 리모트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git 패치를 하면은 그제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잘 받쳤대요. 마스터가 있고 이 안에서 자체적인 브랜치가 두 가지가 있나 봐요. 마스터랑 틱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있는 파일은 아무것도 없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git 레파지토리만 바뀌었을 겁니다. 네, 지금 시간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패치 헤드도 있고 여기 패치 헤드라는 게 생겼죠. 패치를 해왔다는 헤드를 가리키는 부분이 생긴 거 보니까 제대로 가져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가져올 때 이 방식을 또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오리진이 없어요. pb라는 이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git 리모트는 pb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git show 네, pb라고 하면 해당 정보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브랜치도 보실 수 있고요. 자, 태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태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버전 관리할 때 v 0.8, 1.0, 1.1, 1.2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git도 태그를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조금 더 간결하게 볼 수 있죠.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태그가 어디서 관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는 git 디렉토리인데 앞에 mysource에 있던 부분이고 .git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관리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오브젝트가 관리되는 곳이고 REFS라고 있어요. 레퍼런스 약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있네요. 헤드라는 정보가 있고 태그라는 정보가 있어요. 태그가 여기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예, 그래서 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mysource 제일
아까 전에 하던 위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대로 넘어갔고 여기서 근데 태그 종류가 라이트 웨이트 태그라는 게 있고 애너테이트 태그가 있는데 라이트 웨이트보다는 애너테이트를 주로 쓴다고 해요.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 애너테이트 방식으로 주로 쓰고 일반적으로 이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너테이트 태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깃 태그인데 이거 가지고는 아무런 옵션에 안 먹고 add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뭐가 변했나요? 마지막에 이게 지금 추가가 됐죠.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됐냐면 태그라고 써 있어요. 태그는 0 v 0. 0.3이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이건 주석인데 잘못 쳤네요. 이 v0.3이라는 태그가 이 git 로그에 마지막 커밋에다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간결하게 보실 때 또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만 또 보고 싶을 때는 이 태그명은 v0.3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0.3이라고 치면은 해당 정보에 대한 내용까지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내용까지. 그러니까 git 로그를 포함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그러면은 맨 마지막 것만 넣을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커밋 번호 있죠? 해시 번호. 이거를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git 로그에서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마지막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피 뜨시고 q 치면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git 태그를 붙일게요. 어펜드 할 건데 뭐냐면 얘는 v0.2로 할게요. 아까 0.3이었으니까 0.2고 0.2라는 걸 붙이고 페이스트. 아까 전에 먹힌 건가 본데요.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인지 써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v0.2고 태그다 그냥 이렇게 치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git 로그를 가시면 안 먹혔나 보네요. 다시 해볼게요. 이쪽에 붙어버렸네요. 제가 복사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여기 카피 뜨시고 나가서 태그 주고 add 하고 이름 주고 v0.1 주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것을 어떤 커밋. 제가 이걸 하면서 자꾸 실수를 하는 건가? 지금 계속 위에 가서 붙는데 아무튼 태그를 제가 카피 뜬 게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꾸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알리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명령어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알리아스를 두고 쓰는데, 알리아스는 전체를 다 제가 소개는 못 드리고요.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 파일로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리아스. 로고 주요 옵션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잠깐 이거 설명드릴게요. 일단 긴 로고 주요 옵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뭐 그래프도 얘기하고 했죠. 근데 이거 조회 범위 제한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커밋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특정 날짜를 지칭해서 찾아야지 그 많은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신스, 뭐 애프터, 비포 이런 식으로 제약을 줘가지고 찾아낼 수 있고, 어떤 특정 사람만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커미터만 찾을 수도 있고, 그랩을 통해서 특정 문자열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줄 알았는데 없네요. 잠시만 이거 치러 갈게요. 그래서 알리아스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컴피그예요. 컴피그를 단축키를, 그러니까 단축 명령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컴피그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글로벌하게 적용할 거고, 알리아스인데, 만약 뭐 체크아웃을 커밋을 CO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커밋이라는 명령어가 CO만 쳐도 먹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굳이 시연 안 할게요. git CO까지만 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브랜치를 아까 전에 안 해서 브랜치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브랜치가 뭐냐면은,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커밋도 다 찍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브랜치가 깃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은 이 소스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통신 부분을 뭐 뭔가로 바꾼다거나 큰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거를 바로 커밋해 가지고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선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다른 폴더에다가 넣고 관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를 브랜치로 빼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합칠 수가 있어요. 이게 완료가 되면은 마스터 쪽에다 올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git 브랜치에 하면은 마스터만 보이죠? 앞에 별이 있고요. 지금 마스터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만들어진 걸 한번 볼게요. git 로그를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제가 이 상황에서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브랜치를 하나 따겠습니다. 브랜치라고 치시고 브랜치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제가 예로 그냥 brch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번 보시면 브랜치에서 보시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마스터가 있고 brch가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관리되는 이 파일들이 다 똑같이 하나가 복제가 된 거예요. brch. 그러면 내가 brch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뭔가를 붙이고 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체크아웃을 한다고 해요. 내가 빠져나가서 brch로 들어가겠습니다. 브랜치로 들어가려고 하면 체크아웃을 한다고 해요. brch.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위에 보시면 마스터에서 지금 brch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git 브랜치를 보면 마스터가 색깔이 들어왔었는데 brch로 옮겨가 있어요. 포인터는 이쪽에 있고. 그래서 어떤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hello.java를 들어가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더 뭔가를 추가했어요. 느낌표를 넣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git commit 느낌표 추가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add와 commit까지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버전이 지금 틀려진 거예요. 마스터는 이런 거를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자, 여기서 BRCH 입장이에요. 브랜치 입장에서 브랜치를 딴 입장에서 로그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제가 아까 전에 수정한 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 파일이 맞거든요. 자, 브랜치를 따고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한 줄을 더 다른 걸 만들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얘들 일단 hello.java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git commit 메시지는 another line 줬다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제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git 로그를 보겠습니다. 여기 another line이라고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브랜치 입장에서예요. 마스터는 안 바뀌었습니다. 마스터 한번 가볼게요. 마스터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git branch git checkout 마스터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switch to the branch master라고 써 있고요. 마스터로 옮겨갔다는 게 여기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해당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hello.java 다시 들어가서 보면 제가 아까 줄 추가한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얘는 적용이 안 돼 있고 브랜치에서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it 로그를 쳐볼게요. 마스터에서 마스터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이 상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거랑 틀리죠.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git 로그인데 대시 두 번 주시고 브랜치스라고 하면은 여러 브랜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마스터까지 있는데 요 위에 와서 브랜치 쪽에서는 이렇게 변해 왔다는 거예요. 마스터는 여기서 멈춰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눈에 보기가 힘드니까 아까 전에 옵션이 있다고 했죠. 브랜치스를 주는데 그래프 옵션이 있었어요. 그래프 옵션을 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요거를 제가 머지 시킨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정확하게
어떤 시간이 흘렀으면은 이 브랜치와 마스터 간에 뭐가 변했지 하고서는 궁금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git 로그 마스터 brch 이렇게 하시면 서로 간에 틀린 점을 보여줍니다. 자, 마스터는 여기 있고 brch는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이를 점점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까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싶으면 마이너스 P 옵션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P 주시고 마스터로부터 brch의 변화 내용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바뀐 내용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 아까 전에 하나 추가했었죠? 이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diff 명령어가 있는데 diff 명령어도 마찬가지로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brch가 다 완료가 됐어요. brch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마스터에다가 담아가지고 다시 배포를 하고 하나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업할 수 있는 게, 자, 마스터로 와서 마스터 위치로 오셔야 됩니다. 마스터 상황으로 온 다음에 git 머지를 하겠습니다. 합치는 거예요. brch에 있는 내용을 마스터로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fast forward라고 해서 빠르게 해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쳐졌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헬로점 잡아보면 바뀐 내용이 들어가 있죠. 아까 전에 안 돼 있었지만. 그래서 brch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하면 git 체크아웃 해가지고 아까 전에 brch도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git 머지 마스터라고 쳐주시면 돼요. already 업데이트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면 마스터에서 변한 게 없었던 게 있는데 우리가 급하게 마스터 쪽을 어떤 수정을 가하다가 고객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빨리 뭐 고쳐달라고 하는 것들은 마스터에서 계속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마스터도 소스가 서로 틀린 상황으로 같이 가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두 개가 컴플릿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냥 자동으로 빨리 합치는 방법이 됩니다. 네, 컴플리트가 났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고 컴플릿이 나면 얘가 소스를 비교해 가지고 어디에서 컴플릿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커밋을 해주면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브랜치가 필요 없어졌죠. 근데 다 완료된 것을 자꾸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브랜치들을. 그래서 쓸 때 없어진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브랜치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 마이너스 브랜치 주고 마이너스 D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해보겠습니다. cannot이래요. cannot delete branch brch checkout at my source. 이게 네? 아, 네, 예.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 마스터 입장으로 간 다음에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워지네요. delete branch brch가 지워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저것만 한번 다시 볼게요. 긴 로그를 해서 branches의 그래프 원라인까지. 네.
전체 그래프가 왜 안 보이지? 아까 전에 상황에서 보여드릴 거 그랬네. 지우기 전에 보여드릴 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합쳐지고 그 했던 부분들이 그래프 선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스탯이라는 게 있는데, 스탯이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어떤 내가 막 워킹 디렉터에서 수정하고 있는 것들을 감춰 놓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니까, 눈에 거슬리니까 이것들을 감춰 놓을 때 쓰는 방식이고요.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지? 잠깐 git 리셋 종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git 리셋이 되게 위험한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워킹, 인덱스, 리파지토리가 이렇게 있죠. git 리셋, 아까 전에 하드라고 했어요. 하드는 뭐냐면은 내가 이런 명령어는 많이 치실 거예요. 내가 뭔가 작업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시간 지나서 보니까 새로 아예 가져와서 작업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워킹 디렉토리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마지막 커밋 상태를 이쪽으로 돌려놔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수정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git 리셋 소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 리파지토리 히스토리 트리만 건드리는 거지 나머지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여기서 수정하고 인덱스까지 올라간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git 리셋 믹스드는 여기와 여기만 영향을 미치고 내 현재 수정하고 있는 데는 영향을 안 미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은 아무튼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요거 뒤에 다 시연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것만 하겠습니다. 머지와 리베이스로 그냥 넘어설게요. 제가 리모트 저장소랑 깃허브를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올리는 거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스킵하겠습니다. 자, 머지와 리베이스입니다. 머지나 리베이스나 두 개 다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근데 머지랑 리베이스가 틀린 점이 있어요. 자, 머지는 이렇게 가다가 아까 전에처럼 브랜치를 만들었다가 마스터가 또 혼자 변해서 갔어요. 그런데 얘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C2를 기반으로 해서 C3랑 C4를 3웨이 머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이게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인데 리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베이스를 다시 담는다는 소리예요. 원래 익스페리먼트라는 것으로 빠져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다가 이 리베이스 명령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 뒤로 가서 붙는 스타일이에요. 마스터가 있으면은 C2, C3가 변해 왔으면 여기다가 C4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리베이스 방식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3웨이 방식으로 표현되지가 않고 일렬로 되니까는 좀 깔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원격 저장소에 다른 사람과 작업을 할 때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방식을 쓰게 되면 그쪽에서는 완전히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